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으로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된 리서치 2팀 김유진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화장품 산업은 고객층의 소비 성향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의 악화로 화장품 산업의 성장에 제약이 있었지만 유통시장의 변화, 라이브 커머스 등의 활용으로 왼쪽의 그래프와 같이 2021년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전년 대비 8%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루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채널이 더 확대되었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온라인 매출이 점차 늘어나고 온라인 구매의 수요 또한 늘어났습니다. 2022년 1분기 화장품 산업의 온라인 부분 매출은 전년 대비 3.3% 상승한 48.1%입니다. 화면과 같이 올리브영의 3시간 이내 배송 서비스 오늘드림, A솔루션의 온라인 플래그십몰이 확대된 온라인 채널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추가적으로 유통 채널 또한 확대가 되었는데 식품이나 패션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버티컬 커머스들이 뷰티 카테고리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면서 화장품 업계의 새로운 유통 채널로 부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켓컬리, 물신사, W컨셉, 에이블리 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커머스들 모두 화장품 카테고리를 강화시킨 후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산업의 생산 방법입니다. 화장품 위탁 생산은 OEM, ODM 생산으로 나눌 수 있고 화면과 같이 OEM 생산은 주문자가 제품 생산을 제외한 것들을 진행하고 생산자에게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ODM 생산은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생산자가 모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ODM, OEM 업체에 위탁 의뢰를 하며 생산을 진행합니다. 화장품 산업의 최근 트렌드는 클린뷰티입니다. 클린뷰티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고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깨끗하고 윤리적인 화장품을 말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마스크 착용에 따른 피부 트러블이 증가하여 유해한 화학 성분이 배제된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올리브영에서 진행한 클린뷰티 관련 설문조사입니다. 10명 중 9명의 비율로 화장품 구매 시 사회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각종 업계들이 건강한 성분과 더불어서 환경과 공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와 같이 세계 비건 화장품 시장 전망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일리 뷰티 산업입니다. 데일리 뷰티 산업은 생활용품 시장을 의미하는데 생활용품은 필수 소비재로서 수요의 변동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채널, 멀티 브랜드 숍 채널에서의 구매가 점차 확대되고 추가로 코로나19 이후 샴푸나 치약, 손소독제 등의 위생용품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매출 비중은 화장품 사업이 88.6%, 데일리 뷰티 산업이 11.4%입니다. 추가로 오셜로 카페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미국의 아마존, 동남아의 쇼피, 중국의 티몰 등 해외의 유명 이커머스 채널에 입점하였고 2022년 1분기 매출 또한 40%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이너뷰티, 향수, 티, 메디컬 뷰티, 헤어, 바디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 매출 1위는 주요 럭셔리 브랜드인 설화수이고 아모레퍼시픽은 럭셔리 브랜드, 프리미엄, 중저가 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데일리 뷰티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미장센이나 려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려동물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푸푸몬스터를 2021년 론칭하면서 비건 펫케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주요 제품들의 판매량을 높였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유튜버 레오제이와 협업을 통해 레오제이 쿠션이라고 불리는 라네즈의 네오 쿠션입니다.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매트한 쿠션을 컨셉으로 2020년 론칭 후 한 달 만에 4만 개의 판매량을 달성했고 현재까지도 올리브영 메이크업 부분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블랙핑크 제니를 광고 모델로 진행한 헤라의 블랙 쿠션은 누적 판매량 400만 개 이상을 달성하며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진 않지만
데일리뷰티 산업의 대표 브랜드 미장센의 퍼펙트 오일 역시 10년 연속 올리브영 헤어케어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매 경로별 매출 비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국내 48%, 해외 36%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면세 매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6%의 해외 비중 중 중국 매출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설화수 매출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내용들은 PPT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서울, 파리, 방콕, 싱가포르 등 18개국으로 수출하고 매장 설립을 통해서 아시안 뷰티를 전 세계 고객에게 선사하였습니다. 중국 시장에 의존하던 해외 사업에서 벗어나 발전 가능성이 큰 북미 시장을 점차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설화수나 라네즈 등의 주요 브랜드 선전으로 북미 시장의 매출 63%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추가로 방탄소년단의 미국 콘서트에 스폰서로 참여하며 시장의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방탄소년단과의 협업으로 한정판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 제품은 미국 세포라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매진되었고 하루 만에 미국의 라네즈닷컴에서 판매 1위 제품으로 등극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뷰티 편집샵인 미국의 세포라와 중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티몰이 입점하면서 판매 채널 또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중 70%에 달하는 중국은 코로나19의 영향과 오프라인 매출의 감소로 매출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설화수의 자음색 라인 육성 및 온라인 채널의 확대로 브랜드 매출은 성장하였습니다. 북미의 경우 주요 브랜드들의 매출이 많이 성장하였고 본격적인 공략화 전략으로 인해 전년 대비 매출이 63% 성장하였고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의 전략 중 하나인 고급 라인 브랜드 강화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매출은 감소하였지만 설화수의 매출은 증가하며 설화수의 브랜드력을 입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와 같은 럭셔리 화장품을 위주로 흐름을 주도하고 중저가 라인을 정리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점차 이니스프리와 같은 중저가 라인의 비중은 감소하고 설화수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마케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MZ세대의 환경 관심도가 증가하며 MZ 플러스 에코, MZ코 세대라는 합성어 또한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아모레퍼시픽은 새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대신 기존 통의 화장품을 리필하는 서비스인 리필 스테이션을 진행하였고 국내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여 화장품을 생산하였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색적 오프라인 공간과 맞춤 서비스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 청수, 설화수의 플렉스 스토어, 오셜록의 티하우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 성수는 약 300평의 규모로 이루어지며 30여 개의 브랜드의 제품들을 카테고리별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설화수의 플렉스 스토어는 스파, 클래스 진행, 제품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오셜록의 티하우스 또한 평범한 오셜록 카페가 아닌 3층의 바셜록이라는 칵테일바를 운영하며 다양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가지 베이스 색상 중에서 개인에게 맞는 컬러를 찾아 맞춤형 파운데이션을 제조하고 구매할 수 있는 베이스 픽업 서비스, 얼굴 사진을 찍은 뒤 몇 가지 설문을 답하면 피부 분석 결과가 나타나고 각종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1:1 맞춤 브랜드 커스텀미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리오프닝에 늘어나는 화장품 수요입니다. 중국 봉쇄로 인해 지난 3월 28일부터 중단되어 왔던 상하이의 뷰티 사업장이 재가동되고 리오프닝 실내 마스크 해제 효과로 색조 화장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아모레퍼시픽 또한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 매출 증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투자 포인트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매출의 성장입니다. 왼쪽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1년에도 전년 대비 10.8%의 온라인 매출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구매가 증가하며 2020년에 급격히 온라인 매출이 늘었는데 점차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변화하면서 온라인 구매의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네이버, 11번가, 쿠팡,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여 있고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온라인 채널 확대에 이어서 쿠팡에서 단독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용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각각의 플랫폼에 최적화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쟁 기업과의 실적 비교 우위입니다.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픽의 경쟁 기업인 LG생활건강과의 2022년 1분기 실적을 보면 LG생활건강은 전년 대비 매출액 39%가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72%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또한 감소하였지만 감소폭이 더 작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브랜드인 후의 매출 역시 54%나 감소하였지만 반면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브랜드인 설화수의 매출은 8% 성장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현지 시장에서는 최고급 라인의 설화수 자음생을 집중적으로 판매하였고 면세점에서는 설화수, 윤조 등의 중급 라인을 집중 판매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장별로 다른 상품들을 배치한 투트랙 전략으로 중국의 봉쇄 타격을 조금이나마 상쇄시킬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비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와 중국의 봉쇄 등 여러 타격이 존재했던 시기에 타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경쟁 기업보다 높은 실적을 낸 것을 통해 타격이 점차 줄어든 리오프닝 이후 하반기의 성장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투자 포인트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크입니다. 먼저 중국의 봉쇄입니다. 중국 봉쇄로 인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저조한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점차 봉쇄가 완화되며 상하이의 공장들도 재가동이 시작되고 비록 정상화까지는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의 안정화의 동시에 매출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5월 17일 적발된 직원들의 30억 원대 회사 자금 횡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신뢰도가 하락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영업의 손익은 2019년부터 2021년 3개년의 평균치로 계산했고 법인세율 25%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화장품 부분 매출액은 아직 중국의 안정화가 덜 된 상태이므로 2분기까지는 2021년 1분기 매출로 예상했고 3, 4분기는 중국의 봉쇄가 풀릴 것으로 가정해 2021년 매출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추가로 리오프닝 효과, 온라인 매출 등의 증가 등으로 5% 증가를 예상해 산정했습니다. 2022년 매출 원가는 화장품 원재료의 가격이 각각 31.5%, 8% 상승하였습니다. 이 상승한 가격대를 바탕으로 산정했습니다. 2022년 데일리 뷰티 부분은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화장품처럼 크게 매출의 변화가 존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은 2022년 1분기 매출을 통해 산정했고 리오프닝 및 온라인 확대로 3% 증가를 예상해 산정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각각 27.4%, 25.1%의 원재료 가격 상승률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의 화장품 부분 매출액은 중국 시장의 성장 및 북미 진출의 성공으로 2022년 매출액보다 5% 증가를 예상해 산정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화장품 원재료의 상승률 3개년 평균을 바탕으로 산정했습니다. 2023년 데일리 뷰티의 매출액은 다양한 신제품 출시와 제품의 리뉴얼 등으로 2022년 매출액보다 5%의 증가를 예상해 산정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화장품 부분과 동일하게 원재료 상승률의 3개년 평균을 바탕으로 예측했습니다. 2023년의 주당 순이익은 8,000.1원이고 2021년의 4분기, 2022년 1분기의 평균 PER은 51.85배입니다. 그리고 동사와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의 퍼는 평균 18배입니다. 중국 봉쇄 및 리스크와 평균을 반영해서 타겟퍼는 28배로 설정하였습니다. 2023년의 예상 주가는 22만 4,002원이고 2022년 5월 23일의 종가 기준 상승 여력 41.7%입니다. 투자 의견 파일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